네, 안녕하세요. 꿈돌이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설명드릴 게 하나 있는 게, 스케치로 가면, 곡선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 기본적으로 보이는 이 맞춤점 스플라인이 있고, 여기 들어가 보면은 이제 이 제어점 스플라인이 있는데요. 요거 두 개의 사용 방법을 제가 좀 정확하게 알려드리고자 하는데, 저는 이제 제어점 스플라인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게 좀 더 어려워요, 사실. 솔직한 말로는. 얘보다는 얘가 좀 더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자, 제가 만약에 이제 이런 탑뷰를 스케치로 한다고 했을 때, 얘가 좀 더 쉽다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은, 이제 이 스플라인이, 제어점 스플라인이요. 이게 이렇게 찍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근데 제가 여기를 지나가게 하려고 찍잖아요? 그러면은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게. 그래서 이 제어점 스플라인의 단점이 꼭 이 두 번 수정을 해야 돼요. 이렇게 맞춰서 요거를 조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왜 내가 찍은 지점보다 안으로 들어오는지. 그래서 이제 요렇게 찍어주면 이제 좋지 않냐. 약간 근데 얘도 마찬가지이기는 해요. 한번 다듬기는 해야 돼요. 이렇게. 왜냐면은 이제 여기 곡률이 안 맞으니까. 그리고 이제 특징이 이제 이런 핸들러가 있어요. 일러스트레이터처럼. 그래서 실제로는 제가 지금 똑같은 점 개수로 찍긴 했지만은 이거 두 개 점만 찍어도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요 정도는. 왜냐면은 핸들러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들어서 그래서 이거 이제 수직 구속 넣어주고 이게 이제 거리만으로 이제 이 형상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다각형 제어점 스플라인보다는 한 4배 적게 점을 찍을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죠. 제가 이제 좀 사용하기 어렵다고 느껴졌던 것들이 있어요. 일단은 요거까지는 좋습니다. 일러스트를 볼게요. 제가 이제 이 길이를 이제 다르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좀 작게, 여기는 좀 길게. 근데 이 퓨전의 이 스플라인은요, 이게 움직일 때요, 얘도 같이 움직이고, 근데 물론 이제 방향은 같이 움직여야죠. 근데 길이가 같아요, 얘가. 그래서, 요게, 이제 나는 이제 여기 이렇게 딱 맞춰서 이렇게 했는데, 여기도 같이 움직이니까 여기도 곡률이 바뀌어버리고. 그래서 사실은 위치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왜냐면은 이 길이가 같으면서 왼쪽 오른쪽을 다 맞출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방식이 제일 직관적이긴 해요. 근데 이 길이가 다른 것만 조금 어떻게 해결이 되면은 저도 얘를 조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얘가 픽포인트 스플라인이랑 이제 비슷한 개념을 가지고 있기는 한데요. 요거를 이제 쓰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얘가 왜 쓰지 못하냐면 핸들러가 없습니다. 자, 여기를 찍고, 자, 여기 찍고 이렇게 찍었어요.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곡선이라고만 한다면, 물론 이제 충분한데, 문제는 뭐냐면요. 편집점이죠. 이거 이제 미러를 했을 때요, 얘가. 여기가 이제 각지면 안 되거든요. 이게 얼마나 들어 올려서야 얘랑 이제 딱 이 각지지 않는 그 위치인지를 파악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이제 또 이 라이노에서 이 보관점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라이노에서는 이제 제어점 커브를 주로 사용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찍어서. 근데 얘는 이제 룰이 있습니다. 이 점과 이 점이 같은 높이 선상에 있으면은 얘는 이제 미러 했을 때 여기가 꺾이지 않는다는 이제 룰이 있어요. 요거를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제어점 스플라인을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안 꺾인 거예요. 이거는 여기도 볼까요? 지금 제가 이 점과 이 점을 이제 그냥 눈 감고 찍은 건데 사실은 제가 너무 습관이 붙은 거예요. 얘가 이렇게 수직을.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룰을 가지고 이 룰만 가지고 설명을 한 게 이제 꿈돌이 라이노 2번이긴 하죠. 그리고
퓨전 360 이제 그 3권에도 제가 이 내용을 써놨죠. 이게 꺾인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은 이제 여기까지만 그렸단 말이에요. 이거는 왜 그랬냐면 이제 이 밑으로 이제 미러를 할 생각으로 이제 그린 건데, 근데 만약에 이걸 한 방에 여기까지 다 그린다고 한다면 제어점 스플라인이 가지고 있는 이 단점이요. 만약에 내가 여기를 정확하게 뭐 얼마냐 46에다가 정확하게 맞추고 싶어요. 예, 그걸 못 그립니다, 얘가. 이 제어점 스플라인을. 왜냐면은 이 양끝점을 제외하고는 이 여기를 지나가게 그릴 수가 없어요. 이봐요. 여기가 뜨잖아요. 이 제어 다각형은 이제 이렇게 맞지만은 실제에서는 여기거든요. 이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게 좀 당겨 갖고 이거를 이렇게 당겨서 여기를 이렇게 지나가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왜냐면은 이게 맞으려면은 또 여기랑 여기랑 이 점의 관계도 대칭해야 되는데 그걸 무슨 수로 맞추냐고. 그래서 또 이게 이 제어점 스플라인의 단점이 요런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또 요게 또 좋긴 한데, 왜냐면 여기 찍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찍으면은 이제 여기 무조건 지나가거든요. 여기. 예. 그래서 요게 조금 더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한 방법이 나눠서 그리는 이제 방법을 사용을 해요. 얘를 요걸로 그려서 이렇게 이제 나눠서 그리면은 여기를 지나가기가 좀 쉽거든요. 이렇게. 그러면은 어쨌든 꺾여 있긴 하지만은 여기는 꼭 지나가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랑 얘랑 그 수직 관계를 조금 맞춰주면 또 얘가 또 잘 맞죠. 이 곡률이. 그래서 요렇게 이제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요. 아쉬운 점이 좀 있어요. 이 라이노로 오면요, 이 제어점 스플라인을 한 바퀴를 다 돌렸을 때 이 주기화 커브라는 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 주기화 커브. 근데 이게 사실 조금 용어가 조금 어려워서 예, 주기화 커브를 만들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 이렇게 돌려보잖아요. 그러면은 엔드 포인트가 없어집니다. 엔드 포인트 있는데 있긴 한데 보통 이제 양끝점은 꺾여야 되거든요. 근데 꺾이는 포인트가 없게 돼요. 그래서 이게 조약돌 같은 형상을 만들기가 좀 쉬워집니다. 이렇게. 근데 요거를 퓨전에서 못해요. 이걸 왜 막아놨는지 이해가 안 되기는 하는데, 여기서 보면은 제어점 스플라인은 이렇게. 근데 꺾였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비주기화 커브고요. 이거는 이제 주기화 커브예요. 그게 조금 이제 차이가 나는 부분이죠. 얘 같은 경우는 또 주기화 커브가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그려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전부 다 안 꺾인 형상이 돼요. 이거 괜찮은데? 그래서 이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이게 조금 더 박시한 그 형상을 만든다고 했을 때, 자, 점 개수가 몇 개여야 할까라는 거를 좀 생각을 좀 해보는데, 자, 일단 2개부터 시작을 하죠. 왜냐면 선을 그리려면은, 자, 이렇게 2개의 선을 이제 그리게 되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제어점 삽입을 해주면은, 자, 요런 모양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얘가 이제 미러를 했을 때, 이가 꺾이면 안 되니까는 또 이 점과 이 점의 관계가 이제 수평이어야 하고, 또 여기도 미러를 했을 때 이제 수직이어야 하니까 또 이렇게 수직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선 같은 경우는요, 사실 이 상태만으로도 완전 구속 상태가 됩니다. 왜냐면은 자, 여기서 이제 여기 수직, 수평 잡죠. 그리고 이제 여기 거리 잡죠. 여기서 거리를 잡아버리면은
요거 자체로 완전 구속이 돼버려요. 왜냐면은 이 좌표 자체가요, 이 점과 이 점에 의해서 아예 그냥 다 고정이 돼버린 상태가 되거든요. 근데 나는 여기가 이제 조금 더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옴짝달싹 못하는 상태가 되니까 이 점 3개만으로는 이제 표현이 못한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제 이렇게 4개로 찍게 되면 자, 어떻게 되냐면 이제 역할 분배가 돼요. 이 점과 이 점이 이제 수직 관계, 수평 관계, 이 점과 이 점이 수직 관계로 맞춰지게 되면서 이제 거리가 얘를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모아갖고 이 형상을 또 만들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요렇게도 이제 그 굴곡을 만들 수 있는, 좀 더 세게 잡고 싶다 그러면은 하나를 더 추가를 해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하나를 더 추가를 해주면 얘를 더 세게 모을 수가 있죠. 여기 제어다각형, 또 수직, 수평 잡고 이제 이렇게. 예. 그래서 그 왜 자동차 보면은 약간 이렇게 캐릭터 라인 이렇게 오고 하잖아요. 근데 요런 방식이 그 서페이스나 아니면은 그 퓨전의 폼에서 요런 방식으로 이제 굴곡을 좀 잡는 방식을 사용을 해요. 자, 그래서 퓨전에서 해보면은, 자, 여기서 그냥 면을 하나를 이제 만들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스케치는 좀 꺼주고, 캔버스도 좀 꺼보고, 자, 얘를 이제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해주면 이렇게 이제 굴곡이 진단 말이에요. 자, 근데 나는 여기를 이제 한 굴곡을 살짝 잡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제 모서리 삽입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이렇게 각이 칩니다.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또 여기 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핵심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기 굴곡을 더 잡고 싶으면은 모서리 삽입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라이노로 해볼까요? 라이노가 조금 더 어려워요. 왜냐면은 라이노는 그래서 이제 그 커브 같은 경우 있잖아요. 커브가 이 서페이스의 그냥 단편적인 이제 결과 4433 자, 이렇게 돌려서 점을 켜보면은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이렇게 넣어주면은 이제 이런 굴곡이 나오게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점 삽입을 해서 점 삽입을 이렇게 해주면 또 굴곡이 돼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이렇게 잡히죠? 하나 더 넣어볼까요? 여기서 여기를 조금 더 잡아주면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굴곡을 잡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이 이 제어점 스플라인의 성격과 이제 유사합니다. 자, 비슷하죠? 모이고 찍고. 요런 방식. 그래서 요거를 못해요. 요거를 이 맞춤점 스플라인으로는 좀 그리기가 좀 빡셉니다. 얘가 그게 문제예요. 이거를 근데 이렇게 찍기에는 물론 이제 되긴 하죠. 근데 이 핸들러가 너무 왔다 갔다 해갖고 이 핸들러가 너무 이게 겹쳐 있고 하니까 이게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조금 사용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